자, 해서 해상손해는 뭐냐? 해상손해는 위험에서 발생하는 것으로서 피보험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손상되어서 누가 입는? 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재산상의 불이익, 경제성의 부담이다라는 거예요. 누가 입게 되는? 피보험자가. 이거랑 뭘 연결할 수 있다? 이거랑 연결할 수 있는 게 바로 피보험 이익의 확정성이었죠. 확정성. 자, 그래서 지난 시간에 뭘 공부를 했어요? 피보험자는 보험 계약할 당시에 피보험 이익을 가져야 한다? 아니다라는 거죠. 계약은 그 전에도 할 수 있다. 그렇지만 언제는 손해가 발생할 때는 피보험 이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. 그게 뭐다? 피보험자는 피보험 이익에 손해를 입어야 뭘 할 수 있다?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. 제3자의 손해에 대해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라는 거. 자, 해서 이렇게 경제상의 부담을 얘기를 하는데 이 해상 손해는 어떤 종류가 있겠느냐? 밑에 그림 보면서 별표 쳐주세요.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. 그래서 해상 손해는 어떤 게 있느냐? 크게 물적 손해, 비용 손해, 배상 책임 손해로 나뉜다라는 건데요. 물적 손해는 뭐냐? 물건 자체가 망가지는 거예요. 화물이 망가지고 선박이 망가지고 내가 보이는 눈에 보이는 게 망가지는 게 뭐다? 물적 손해라는 건데 이 물적 손해가 100%로서 100%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사유가 되는 것이 뭐다? 바로 전손이다라는 거고요. 100%가 아니라면은 즉 일부 보험금만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사유가 뭐다? 분손이다. 그래서 영어로는 total loss, partial loss라는 단어를 씁니다. 그래서 전손, 분손인데 이 전손에도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. 전손에도 현실 전손과 추정 전손이라는 것이 있다. 그래서 조금 이따가 현실전손, 추정전손이 뭔지를 볼 거고요. 그리고 분손에는 뭐냐? 그 분손을 입는 당사자의 성격에 따라서 단독으로 나 혼자 입는 손해가 있고 공동으로 입게 된 손해가 있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단독해손, 공동해손 이렇게 그 입는 당사자에 대해서도 나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그리고 손해가 있게 되면은 뭐도 있을 수 있냐? 비용 손해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물적 손해는 말 그대로 피보험 목적 물 자체가 망가진 거예요. 근데 비용 손해는 뭐다? 물건은 망가지지 않았어요. 물건은 망가지지 않았지만 이러한 물건을 내가 어떻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물건에 대해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줄이려고 내가 어떤 비용을 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화재는 담보 위험이죠. 화재는 담보 위험인데 화재로 인해서 100% 내 물건이 다 탈 수 있는 사유를 소화기를 사다가 뿌려가지고 요 손해를 줄였어요. 그러면은 그 소화기를 산 비용은 뭘로써? 화재라는 담보 위험을 막기 위한 손해방지 비용으로서 부보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이러한 보험의 대상이 되는 손해에는 어떤 손해도 있을 수 있다? 비용적으로. 내가 돈을 내는 그러한 비용 손해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. 이제 배상 책임 손해는 이제 ICC 3조라고 적어주세요. ICC 3조. 그래서 어떠한 선박법이라던가 해상과 관련된 법률로서 강제되는 배상 책임에 대해서도 손해를 입게 되면은 요거에 대해서도 부보를 받을 수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물적 손해, 비용 손해, 배상 책임 손해가 있구나. 그리고 전손, 분손 요 순서로 공부를 할 건데요. 자, 요거 보험 공부하면서는 계속해서 요 그림을 머릿속에 그려야 돼요. 내가 지금 공부하는 손해가 어떤 손해지를 헷갈리면은 어느 순간 길을 잃어요. 그래서 막 단어가 헷갈리기 시작해요.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영어 단어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내가 지금 어디를 공부하고 있는가 요 숲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 꼭 챙겨주시고요. 자.